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회피해온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려오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는데요. 호화 생활을 누려오던 유명 유튜버나 한의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된 체납 세금은 올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형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면서 재산을 숨겨온 한 체납자. 조사를 나온 국세청 직원들을 마주치자 자신은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발뺌합니다. 지금 무슨 욕하시나봐요. 아니 다 나오시는 거 다 봤는데 이거 왜 이러실까요? 급기야 벽에 머리를 들이박으며 난동을 피웁니다. 아니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사장님? 집안에선 금고에 숨겨놓았던 현금 다발이 발견됐고 국세청은 1억 원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의 집입니다. 방 한쪽에 명품 가방들이 진열돼 있고 집안을 뒤지자 곳곳에서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집중 추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다른 사람 명의나 비영리법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겨두는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고액 체납자 중에는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누려온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됐습니다.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매각유예 등 세정 지원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 추적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된 체납 세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은 출생 이후 소비 위주의 생활을 하다 27살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로 진입합니다. 이후 43살 때 가장 많이 벌고 61살에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0세 시대 흑자 인생은 34년에 불과했습니다. 흑자 구간이 짧은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는 소비. 국민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이자 적자가 가장 큰 시기는 17세 때입니다. 버는 돈 없이 교육비 지출이 많아 3,527만 원 적자입니다. 27세에 비로소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로 진입합니다.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시기입니다. 인생 최대 흑자 시기는 43세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소득 3,906만 원, 소비를 빼고 1,792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다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전환합니다. 은퇴 영향에 더해서 노인층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적자로 시작해 적자로 마무리하는 인생에서 흑자 기간은 34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적자 재진입 연령이 2010년 56세, 2015년 58세 등으로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이제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고 노년층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자 진입 연령이 늦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는 1년 만에 11.6% 증가한 108조 8천억 원입니다. 유년층 공공교육과 노년층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더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흑자 구간의 노동 연령층이 낸 세금과 부담금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분배해서 적자를 충당하는 상황에서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대포 유심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낸 뒤 개인정보를 탈취해 대포 유심을 만드는 수법을 썼는데요. 이렇게 개통된 대포 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은 21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정집에 들어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을 공급한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800여 명의 정보를 무단 탈취해 대포 유심을 만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개통 내역 등을 요구한 뒤 사용 정지 상태의 유심이 확인되면 피해자 몰래 통신사에 유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300여 회선의 유심을 멋대로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개통된 대포 유심은 회선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고 118명이 총 2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통신중개소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쓰인 대포 유심의 유통망을 추적한 끝에 총책 권 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심 개통과 배달,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고 보고 사기 등 혐의 외에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했습니다.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개통 이력 조회 등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를 확인하는 등 경찰은 총책 권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은닉재산 1억 8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오늘 끝날 예정이었던 휴전이 30일까지 이어지면서 인질과 수감자 80명이 더 풀려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인질 석방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이번 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휴전을 이틀 연장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이를 확인하면서 조건은 이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Now, in order to extend the pause, Hamas is committed to releasing another 20 women and children over the next 2 days. 이로써 지난 24일 오전 7시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은 30일 오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기존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이틀 동안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명을 순차적으로 석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휴전 나흘째인 이날 성인 여성 2명과 미성년자 9명 등 이스라엘 인질 11명을 석방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이스라엘 인질 총 50명을 풀어줬고 이스라엘 외에 태국과 러시아 등 외국인 인질 19명도 따로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날 늦게 대부분 미성년자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33명을 풀어주면서 약속했던 150명의 석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 후반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를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증가의 흐름을 유지하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며 가자의 민간인 보호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지난 1956년 작고한 한국 화단의 거목 이중섭 화백의 미공개 황소 작품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시작가는 약 8억 원인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만 일각에서는 정식 기관의 감정을 받지 않아 진품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NFT 거래 사이트인 오픈시에 올라온 이중섭의 황소입니다. 진한 녹색 바탕에 그린 소와 흰색 페인트 칠이 눈에 띕니다. 황소의 화가로 불리는 이중섭의 작품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 경매됩니다. 시작가는 300랩 이더리움, 우리 돈 8억 원에 이릅니다. 개인 소장자가 소장하고 있던 미공개 작품을 내놓은 겁니다. 감정선은 이중섭 미술상 창설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점식 교수가 지난 2000년 친필로 감정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원본 소장자는 좋은 작품을 함께 나누고 싶은 취지로 경매를 올렸다는 입장입니다. 최초 소장자는 시인 구상이었고 다른 소장자를 거치며 일부 훼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작권의 경우 현재 작가 사후 70년간 상속인에게 있는데 이중섭의 경우 저작권이 만료됐습니다. 다만 정식 기관의 감정을 받지 않은 만큼 미술품 감정 전문가들은 원화 진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진본성이 부족한 작품을 가지고 NFT를 만든다면 NFT 자체도 사실은 진본성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NFT화된 작품이 진품인가 진작인가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한번 거치는 것이 온당한 투자 방법이고 지난해에도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들의 그림이 NFT로 발행됐다 진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 전문가들은 NFT 거래로 인한 손해 역시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몫인 만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